오늘은 엔젤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영상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좀 보시면, 이 폐수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고, 인근 하천에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돼지 5,000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입니다. 가축 분뇨가 섞인 누런 물이 수도관을 통해 농수로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버려지는 겁니다. 지난달 이 농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유입된 폐수 때문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 농장은 작년에도 가축 분유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농장주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적발된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젖소 농장입니다. 농장 인근의 밭 전체를 가축 분뇨가 뒤덮고 있습니다. 1톤에 20만 원씩 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밭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내놓으셨다고요? 일주일 정도. 퇴비화도 안 하고 그냥 축사했던 그대로네요. 이 상태에서 비라도 내리면 가축 분뇨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뉴스에서 본 내용이 뭐냐면, 돈사나 아니면 축사가 돈분이나 축분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이거를 강에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뭐 아까 돈분 같은 경우는 농수로에 흘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너무 티나니까 쌓아놓고 있다가 지금 장마 때 이제 빗물에 흘려가게 하면,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강에 유기물이 많이 투입이 되면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4대강 사업 때문에 이제 보가 다 막혀가지고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원인을 차지하는 게 가축 분뇨가 이런 방법으로 강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수시로 적발을 해서 형도 되게 높아요. 뭐 아까 집행유예라고 나오긴 했는데, 벌금형 또는 뭐 징역 4월, 뭐 징역 5월 이런 식으로 실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농가에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요즘 그 축산 농가들이, 돼지 키우는 데들이 예전에는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작은 농가였는데, 요즘에는 다 대형화돼서 10,000마리, 20,000마리 뭐 이렇게 큰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돈분을 그냥 처리업자한테 주고 처리를 하면 워낙 비싸니까 이제 강에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제 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농림부가 이런 처리 시설을 지으면 국비를 지원해줘요. 그 소형화된 큰 처리 시설 말고 인근에 있으면 물류비가 좀 절감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렇게 100톤 규모로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는 시설 규모가 100톤이거든요.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100톤 규모로 이런 폐기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짓는데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회사는 그 가축 분뇨랑 음식물을 섞어서 소화를 시켜서, 혐기성 소화를 시켜서, 혐기성 소화라고 하면 미생물이 이제 발효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액비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가스가 축분보다는 돈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돼지죠. 그리고 음식물을 섞습니다. 비율은
한 20톤 정도의 음식물과 80톤 정도의 돼지 분뇨를 섞어서 이걸 이제 소화조에 넣으면 그러면 가스가 나오는 걸 바이오가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를 태워서 열을 생산해서 열을 팔기도 하고 연료로 쓰는 거죠. 이 액체는 이제 액비로 비료화하고, 솔리드 고체나 리퀴드 이런 잔존물들을 비료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혐기성 소화 바이오 플랜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처리 단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조금 더 보면 기존 기술은 이렇게 원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P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원통을 쉘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한 통 안에 막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쉘 집약형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매설을 해서 이런 혐기성 소화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여름하고 온도가 높을 때는 미생물들이 잘 활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하에 묻으면 그러면 지열 때문에 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지하에 묻으면은 따뜻하잖아요. 예전에 김치를 겨울에 묻었던 것처럼. 이런 항온성 때문에 그 지열의 계절적인 영향을 안 받고 미생물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온에 따르는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부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PIP 공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을 조금 더 보면 기존은 원통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음식물하고 분뇨가 이렇게 한 셀로만 들어가는데, 지금 PIP 공법은 1에서 돌다가 나가서 2에서 돌다가 3에서 도는 거를 다시 1로 넣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밀폐형 구조이기 때문에 악취의 외부 확산을 막아주고, 그리고 메탄 발유 효조하고 저장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이제 큰 장점은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발전하게 되면 폐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폐열을 가지고 그 발효조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도 미생물이 원활하게 활동함으로써 가스 발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인데요. 근거법령은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죠. 이제 예전에 농림부였는데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가축 분뇨가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강으로 들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2010년부터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3개를 시범 사업을 했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20년까지 100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목표 사업량이 20개인데 2016년에 그 인허가를 받은 사업 추진한 게 이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하나 만드는데 통상 그러니까 100톤짜리 하나 만드는데 톤당 1억 한 2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건 처리 시설이 100톤짜리인데 이런 처리를 하는 공법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투자 구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부지가 이제 부여에 있는 건데, 충남 부여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부여에서 서천으로 가는 새로 나오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변에 있어서 인근에 인가가 없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부지인데 인가가 별로 없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에 인가가 있으면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어려운 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완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그 마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을과 떨어진 이격이 1km죠. 그리고 이 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그 돈사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안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돈사로부터 돈분을 가져오는 게 좀 더 수월한 거고요. 그리고 토지는 이제 한 10,000평 가량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토지 모양인데, 이 그 인근 축산농가 18개로부터 18개소로부터 80톤 가량의 가축분유 공급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고요. 그리고 음식물도 25톤에서 30톤 정도의 음식물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액비는 부여군에서 전액 수거해 갑니다. 이거는 지금 그 가축분유 공급 계약서, 양돈 농가랑 체결한 거고 다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 음식물 잔재물 공급 계약서, 그 다음에 액비 유통센터 협약서. 이건 이제 음식물 건더기 남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근에 이 사업부지가 여기인데, 사업부지 인근 반경 첫 번째 원안에 1, 2, 3, 4, 5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큰 보면은 뭐 두수가 10,000두, 5,000두, 8,000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조그마한 데도 있는데 800두, 900두짜리도 있는데, 이런 데는 양이 많지 않고 이런 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아다가 이제 에너지화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아까 봤고, 사업성 분석은.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사업자 선정 공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 착공 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원료로 쓰여지는 게 돈분과 음식물인데, 이거를 이제 인근에서 가져다가 이 가스를 만들고 남는 이걸 액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여군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나머지는 이제 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제 수익 모델은 뭐냐면, 이 돈분 처리비를 받는 것과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비를 받는 거. 이게 이제 음식물 처리비가 톤당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돈분은 지금 2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분 처리비가 올라가고 있고, 음식물도 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양은 고정적입니다. 계절적인 수요도 별로 타지 않고, 그리고 이 가스 양도 이 계절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고정적이면, 전기 이 매전 단가만 고정적이면 수입은 상당히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사업의 수익은 상당히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개요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피투자회사가 이 환경처리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로 이제 공법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처리회사가 연간 남는 금액이 대략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가축분뇨로 연간 한 6억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음식물로 연간 한 10억쯤이 들어옵니다. 30톤으로 따지면. 그리고 S&P가 이제 저 매전 단가인데, REC랑 합쳐가지고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 받으면 일 생산하는 전기가 이제 10,000kW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대략 20억쯤이고, 이게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9억쯤이면 영업이익이 한 10억쯤이 남죠. 그 영업이익이 남는 거를 100% 피투자회사에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후로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배당할 수가 있고,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지분 80% 이상의 배당은 이중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투자 회사는 따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이 투자조합에 기본적으로 상환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피투자 회사는 신기술 인증 기업이고요. 그리고 SPC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전기 생산하고 가스로 해가지고 이런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SPC는 지금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고, 총 사업비 중에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120억쯤, 분당 1.2억쯤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처리시설의 캐파가 하루 처리 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120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비랑 시설비를 다 포함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부분을 지원을 하고,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한 30%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 62억쯤의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리로 저리 정책자금으로 18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억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요거는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대략 한 40억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조합에서 피투자회사에 이런 방법으로 보통주하고 RCPS하고 담보부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피투자회사가 3년 미만 기업의 종합기술평가, 엔젤 투자를 위한 종합기술평가를 받아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후에는 지금 소득공제를 받는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3년을 의무 보유해야 됩니다. 전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3년 후에는 연 IRR 8%의 수익률로 이 지금 발행했던 보통주 RCPS 전환사채를 소각하는 개념입니다. 3년 후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판매보수나 업무집행사원의 보수가 없어서 수수료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투자조합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소득공제 예시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고세율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이 소득공제를 엔젤 투자를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액입니다. 3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5억일 때로 나눴는데, 보면은 금액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금액이 작으면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1인 최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고, 49인 이하로 모집을 하고 있고, 40억이 종료되면 마감합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이면 조합에 안 넣고 직접 법인에 이제 넣을 수 있어요. 효과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IRR 8%의 자사주 매입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자나 아니면 배당으로 처리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평가를 받은 기술 우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3년 미만 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20%죠.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22%인가 그런데, 예전에 10%였는데 이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면제해 줍니다. 양도소득세를.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20% 올리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만든 법 같은데, 3년 미만 회사에
지분 투자를 엔젤 투자로 하게 되면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IRR 8%를 자사주 매입 형태로 소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로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해당이 안 되고 양도소득 자체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GP 소개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창투사가 아니에요. GP가 핀툴이라는 금융 핀테크 플랫폼이고요. 이걸 만든 회사는 지금 이런 회사 2018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펀딩 플랫폼을 이제 막 가동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팀원들의 레코드입니다. 주로 이제 창투사에 있었던지 기술투자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다음에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에서 이제 지금 개인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사원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집행사원이 있게 되면 업무 집행사원들한테 지불되는 성과보수라든지 아니면 운영보수, 그리고 자금을 모을 때 들어가는 판매보수 같은 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첫 플랫폼에 실린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 밑에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지금 소개 파워포인트를 받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달아 놓을 거고요. 투자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동영상 밑에 연락처를 기재해 놓을 거니까요. 글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이걸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로 회사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밸류 오브 데스를 지나는 창업 초기에 있는 시드 캐피탈을 조달하는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창업 초기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클지 아니면 망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망하면 절세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날아가거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 투자가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구조에서는 이 환경처리 SPC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시설물이 가격이 한 12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되는 거고, 이 중에 반 정도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의 반이 아니죠. 62억에 18억이니까 이건 지원은 아니지만 지원 반에 저금리 대출 20억이니까 80억쯤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걸로 지어진 거고,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조합에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 원금, 그리고 두 번째 담보 제공을 통해서 이 가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통해서 이제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환경처리 시설이 아까 캐시플로우에서 봤던 것처럼 매년 10억 이상의 이익을 내요.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개인투자조합의 배당을 위한 재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이 지금 투자는 엔젤 투자긴 하지만, 엔젤 투자 요건을 갖춘 소득공제가 되는 엔젤 투자긴 하지만 안정성도 같이 갖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실 분들은 이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